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오전 2시 43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오늘 또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들까지 해서 반등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대략 5% 6%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일단 이게 좀 시장에서는 이제 단기 반등 정도다라고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금리 인상 28일이죠. 27일? 27일쯤에 26, 27일인데 이때 또 금리 인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기점으로 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주의하셔서 지금 단기 반등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물론 이게 찐반일 확률이 없지 않아 있죠.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웬만하면 웬만하면 단기 반등, 일시적인 단기 반등으로 생각하시는 게 정신 건강으로나 매매 측면으로나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서 다시 뭐 떡락한다, 폭락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지금의 이 반등 자체가 단기적으로 좀 다시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점 충분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비트보다 이더가 굉장히 좀 상승이 많이 좋죠. 그래서 이더의 그 상승을 필두로 해서 알트코인들이 좀 약간씩이나마 순환 펌핑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였나? 그저께 영상에서 이제 이더 그리고 뭐 폴리곤 이라든지 이런 레이어 2 주축으로 좀 많이 올랐었다면,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덜 올랐던 준 메이저 알트코인들, 이더보다 좀 하급 알트코인들이겠죠. 그래서 뭐 팬텀, 니어, 솔라나, 아바란체 이런 친구들이 좀 상위권에서 두 자릿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딱 보이죠. 그래서 지금 순환 펌핑 느낌이다. 근데 이게 뭐 작년에 굉장히 막 불장 때 패턴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막 이더 오르고 뭐 알트코인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쭉쭉쭉 오르고, 이런 순환 펌핑이 좀 비슷한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뭐 굉장한 그 상승률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태는 비슷하지만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약한 힘으로 그런 순환 펌핑의 그 패턴을 좀 같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반등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이런 반등 때 어떤 애들이 좀 그나마 힘 있게 많이 올라가고 조금 더 그 어떤 특정 호재 없이 조금 그 펀더멘털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 눈여겨 보셨다가 나중에 또 저점 왔을 때 조금 더 비중 있게 담는 그런 코인들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애들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냐면, 바이낸스 기준으로 테더 거래량이 좀 뭐 1억 이상 정도는 나오는 애들 위주로 좀 상승 좋은 시총 52건대 내지는 그 정도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 팬텀도 있죠. 팬텀은 근데 이제 좀 나 빼드겠네요. 이 정도. 팬텀 뭐 나 빼두고, 뭐 니어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솔라나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좀 많이 붙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클레이 이런 얘들은 어때요? 클레이 이런 얘들은 뭐 버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미나 이런 얘들도 좀 거래량이 안 붙네요. 이런 얘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좋아합니다.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거래량 많이 붙고 반등도 뭐 나름 좀 이더리움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모양새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애들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딱 방금 말씀드린 애들이 레이어 1이었던 애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뭐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좀 가치 투자가 애매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어떤 그 코인의 어떤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았고 그 생애 주기가 끝나지 않은 애들 중에서 거래량 붙는 좀 상승 괜찮은 애들 위주로 보시라라는 거고, GMT 같은 애들은요 사실 좀 애매하죠. GMT 같은 애들은 이미 이제 이 프로젝트의 어떤 가치가 좀 다 했다라고 좀 표현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이제 스테픈의 이제 그
좀 생애주기가 굉장히 좀 빨리 끝난 느낌이고, 이제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뭔가 어떤 가치 투자로 좀 접근하기에 지금 와서는 조금 애매한 감이 많이 있죠. 이런 애들 내지는 뭐 엑시라든지 제가 엑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나 봐요. 물론 상승률은 좋지만 이게 순환 펌핑처럼 오르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그 패턴에 의한 상승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치, 이게 또 가치를 매기기가 애매하죠. 뭐 가치 투자, 이제 와서 뭐 가치 투자는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다음 사이클에서도 충분히 또 힘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바통을 받아갈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좀 보시라란 말씀입니다. 말입니다.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죠. 왜냐면은 샌드박스 같은 경우 지금 계속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어떤 그 코인, 그 뭐라 그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코인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토크노믹스도 이제 뭐 나쁘지 않은 얘들 같은 경우는 뭐 가져가도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런 좀 메타로 치면은, 그러니까 그 테마로 분배를 하면은 이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에서의 이제 뭐 넘버원 이렇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 대장격인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고요. 에이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에이프 같은 경우도 거래량 붙고 상승률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 BAYC 기반으로 NFT 쪽 기반이 되어 있는 아더사이드 뭐 이쪽 코인 넘버원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더가 조금 더 되게 많이 오르고 있죠. 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9월 19일 정도에 이제 포스트 전환으로의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있고, 원래 같으면 이제 비트코인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죠. 근데 지금은 수수료 이벤트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붙는 거긴 한데, 원래 같으면 이더리움이 지금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좀 이따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상승의 형태가 비트코인이 지금 200주 이거를 지금 좀 다시 좀 빼꼼한 느낌이고요. 이거 아래에 있었죠 지금까지. 그래서 요 몇 주간 좀 힘을 잃고 약세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좀 빼꼼하면서 강한 상승으로 올라와 있는 지금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지금 요 초록색 동그라미가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저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저번 사이클 그리고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도 버블 구간을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버블 구간이 이제 다 꺼지는 그 시점부터 이제 좀 좋은 매수 구간, 매수 적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과거에는 이제 18년 말 그리고 19년 초 이때쯤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구간이 그에 비슷한 그와 이제 상응하는 그런 기간이자 구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해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은 뭐 제가 진짜 의미 없이 막 그런 근거 없이 막 그렇게 숏을 외치는 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분명히 이제 시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제가 좀 타이밍이 한 타임 빠른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 왜냐면은 제가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4월, 5월, 6월까지도 해서 7월 정도에 분명히 반등장이 올 것 같다. 7월에 반등장이 올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겠죠? 다들? 그래서 뭐 이제 와서 뭐 했지 이런 게 아니라 7월이 정말 딱 그 반등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1주, 2주까지도 막 그렇게 뭔가 지지부진 하더니 이제서야 뭔가 좀 이렇게 반등의 기미가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뭐 큰 반등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제 뭐 박스권 정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23,000을 조금 올라온 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더 같은 경우도 약간 그냥 단순히 뭐 차트라든지 뭐 어떤 추세, 그러니까 뭐 거시적인 어떤 그런 경제 상황으로의 반등이 아니라 약간 이런 개별 호재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뭐 그렇게 큰 호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이더가 2.0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POW에서 POS로의 이제 전환 국면 단계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 동안 사실 이더가 거의 뭐 12주 동안 연속 음봉이었기 때문에 또 이 반등이 더 반갑고 좀 뭔가 더 체감적으로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지금 레이어 1 얘들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 뭐 카르다노, 아발란체, 솔라나, 팬텀, 분브, 크로노스는 왜 껴있죠? 크립토닷컴 자료라서 좀 낑긴 것 같은데 어딜 껴 얘가? 좀 잘못 낀 것 같죠? 그래서 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더가 일주일로 봤을 때 지금 42%나 상승을 했죠. 원래 같으면 이더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알트코인들은 뭐 60%, 70% 이렇게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좀 상승장이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더 자체의 어떤 그런 좀 개별 이슈 때문에 더 오른 감이 있고요. 아발란체 그리고 솔라나 같은 얘들, 그러니까 뭐 되게 전은 아니지만 이제 저번,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이 되게 멀게 느껴지네. 작년에 진짜 이름 한번 좀 날렸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시장에서 충분히 저점이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좀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같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애들 말고도 뭐 폴리곤 있었죠. 그런 친구들 좀 눈여겨 보시고 잘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레이어 1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장에 있지 않은 레이어 1, 그러니까 개발 중이거나 아니면은 아직 프로젝트로서 이제 준비 중인, 그러니까 코인을 좀 준비 중인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1 하면 지금 뭐 당장 떠오르는 거는 뭐 레이어 1에서 레이어 2 사이에 있는 얘들 중에서 뭐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맵토스라든지 뭐가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셀레스티아라든지, 아니면 뭐 저번에 같이 봤었던 알레오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노랜드 같은 얘들, 그런 친구들 위주로 지금 나오지 않은 레이어 1,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솔라나, 루나, 아발란체가 어떤 얘들이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 매매는 매매대로 하고, 또 이제 그런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코인 발굴에 대해서는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후에 분명히 출시가 될 때 그때 이제 남들보다 좀 빠르게 귀 기울여 두면 분명히 좀 좋은 기회들을 더 빠르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 잘 공부해 두시고요. 그리고 뭘 볼까?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 온체인 지표인데요. 크립토컨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검은색이 비트코인 가격 차트고요. 보라색이 지금 이 온체인에서 이제 미실현 손실 지표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더니 이게 지금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내려간다는 거는 이제 미실현 손실이기 때문에 그게 해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간다는 거는 이게 가격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 그게 이게 내려가기도 하고, 내지는 이거를 그냥 손실을 감안하고 그냥 매도를 하면 그것도 이제 내려간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손실 지표가 크게 상승했다가 최근에 상승했죠. 왜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항복을 많이 하고 던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추가로 요 며칠 사이에 비트가 은근 올랐죠. 뭐 저점 대비해서 30%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게 또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지표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죠. 최근에 7월 달이죠. 그래서 6월, 7월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 수준이 작년 석가빔 석가빔은 이때고 석가빔보다 훨씬 큰 그런 항복이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때 순간 급등했었던 그 정도 수준 내지는 예전에 사이클에서 18년도 말 11월이죠. 그때 상승했었던 구간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그만큼 시장에 좀 공포가 있었고 그만큼의 항복 수준에 다달랐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되게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에서 충분히 이렇게 좀 이게 올라왔었다라고 하는 게 좀 의외였고, 저는 조금 더 낮을 줄 알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그만큼 좀 많이 올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만 언더가 지금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제 채널 보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충분히 다시 한번 하락과 바닥, 갱신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남아 있던, 그러니까 그간 이제 어쨌든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이렇게 맛배기로 이렇게 들고 있던 애들을 반등 구간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테더를 더 많이 모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사실 약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게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을 했잖아요. 특히 이더를 중심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는 조금 논외로 치고 비트로 한번 예를 볼게요. 왜냐면 이더는 뭐 개별 저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로 보자면 지금 저점이 6월쯤에 17,000이 찍히고 17,500 정도가 찍히고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반등이 될 때 이제 우리가 이 반등의 어떤 기준을, 숫자의 기준을 2만으로 대충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만약에 내가 못 샀는데, 그러니까 못 샀는데 2만, 지금 이 2만 3천이라는 숫자가 되게 막 포모가 오는 그 정도의 이게 반등이었다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되게 포모가 오는 정도의 반등이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2만 언더에 안 산 게 되게 미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정도 반등에 포모가 온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2만 언더에서 분명히 사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분명히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내가 전략적으로 조금 더 언더 17,000 언더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기다리셨는데 안 오고 지금 이 반등이 왔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전혀 그게 포모가 안 되고 충분히 좀 여유 있게 더 기다릴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전략인데, 만약에 이번 사실 저는 이런 반등이 되게 큰 반등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28,000까지도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 정도 반등으로 진짜 포모가 막 많이 오고 되게 나 좀 좋은 기회 놓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조금 더 보수적인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한 발 나아가는 그런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인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욕심을 내는 거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더 도박적으로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약간 본인 성향도 좀 이해가 되어야 하는 투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딱 이 시장 상황에서 어떤 생각들을 좀 느끼고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지도 좀 분석하셔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저도 요즘 좀 보는 게 레이어 1,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나오지 않은 코인들, 그러니까 뭐 대기업 코인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뭐 레이어 1 얘들,
레이어 2 애들, 이런 애들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사이클 이 전개가 됐을 때 그런 친구들 무조건 갈 것 같다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현금 잘 모아 두시고, 이런 반등 나왔을 때 너무 무리해가지고 최대한 이득 뽑아 먹으려다가 다시 물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좀 충분히 보수적으로 해도 괜찮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제가 좀 강하게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포인트가 온다면 제가 진짜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구간이 요런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7월이잖아요. 6월 7월인데 이게 6월 초에 쫙 떨어졌고, 지금 6월 7월 지금 구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요런 느낌? 그래서 요런 느낌, 올 1월 2월, 그러니까 반등했다가 내려갔다 반등했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박스를 좀 두고 길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장세일 수도 있다. 내지는 이렇게 올 3월 말이죠. 3월 말에 어디야? 3월 말 해가지고 4월까지 해서 이렇게 쭉 오르면서 이거 찐반 아니야? 다시 가는 것 같은데? 라고 좀 굉장히 많은 그런 포물을 줬잖아요. 3월에서 4월에서, 그러니까 3월에서 4월 매수를 하셨던 분들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아실 텐데, 그런 느낌으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시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관점을 좀 공감하시고 이제 그렇게 보신다면은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좀 생각이 좀 반대야. 나는 좀 그래도 지금 좀 더 저거 할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 매수하셨던 거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잘 이렇게 분배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이프, 아발란체, 뭐 샌드박스, 니어 프로토콜, 솔라나 요 정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제가 만약에 그 디코 방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만약에 알트코인, 그러니까 이 비트 이더 제외한 알트코인들 3개만 뽑아라? 그러면은 분부 너무 뻔한 대답인가? 분부, 솔라나, 폴리곤 가져가고, 약간 서브로다가 뭐 에이프라든지 뭐 아발란체 정도 좀 가져갈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옵티미즘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거래량이 뭐 7천만 정도 나오고 반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레이어 2로 같이 묶여가지고 반등이 좀 나왔었다. 이 친구들도 그런 섹션 분류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는 정도로 좀 눈에 담아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가 지금 좀 반등 중인데 9월 어쨌든 다음 주 금리 인상까지도 한번 좀 보다가 그 이후 시장 상황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략을 좀 잘 짜시고 준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은 진짜 많아요. 우리 어차피 시간은 진짜 많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포모 너무 느끼지 마시고,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진짜 이번에, 그러니까 이더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게 되게 빠른, 굉장히 좀 이런 반등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좀 패턴은 어떻게 형태가 진행이 될 거냐면은 요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막 진짜 살살 기는, 그러니까 바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V자가 나오지 않고 살살 기면서 좀 이렇게 흘러가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이건 다소 좀 굴곡이 이렇게 계곡 형태로 되어 있죠. 지금 시장 상황 지금 나스닥 뭐 나쁘지 않죠. 보시면은 선불이 12,250 정도로 나와 있고, 환율이 지금 아까 보니까 1,306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환율 또 지수 빠지면은 나스닥이랑 뭐 코인 좋고 이런 메커니즘도 잘 알아두시고, 그 댓글 중에서 환율이 왜,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은 왜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신 분이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우리가 그런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수익으로 바꿔낼 수 있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얘기할라 했는데 깜빡했네요. 요거는 내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